최초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신종독감 바이러스 등 인류는 끊임없이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적으로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며 세포 내부에서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생명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 기반의 생명체가 출현한 이후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세포 기반 생명체에 비해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요소인 유전자와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보다 먼저 출현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인류와 함께 공존해온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개념은 19세기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1886년 독일의 농업화학자 아돌프 마이어는 담뱃잎의 특정 무늬가 반복해서 생기는 현상을 발견하고는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는 병명을 새긴 후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세균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뱃잎을 으깨서 세균도 걸을 수 있는 미세한 망을 통해 걸은 다음 걸러준 물질을 정상 담뱃잎에 투약하자 정상적인 담뱃잎도 동일한 병에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9세기 당시에는 세균보다 더 작은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1898년 네덜란드 식물학자 베이링크는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여 세균을 걸렀을 경우 더 이상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에 세균보다 더 작은 물질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를 바이러스라고 명명하면서 인류 최초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후 바이러스의 작은 크기가 바이러스를 규정하는 하나의 정의가 되기도 했으나, 2003년 아메바에 기생하는 거대한 미미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정의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최초의 미미 바이러스의 발견 후 마르세유 바이러스, 판도라 바이러스 등 기존의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성질과 전혀 다른 거대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기원이 되는 가설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가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 태화설입니다. 천연두를 일으키는 폭스 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전체는 사람과 같은 DNA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태화설은 정상적인 세포가 태화해서 세포라는 옷을 벗고 유전체와 껍질 단백질만 남은 바이러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전체 바이러스의 종류의 절반을 넘는 RNA 바이러스의 기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탈출설입니다. 이 가설은 세포 태화설이 풀지 못하는 RNA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탈출 가설은 세포 유전체의 일부분이 세포를 벗어나 자기 복제와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효소와 구조 단백질을 얻으면서 바이러스가 탄생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로 사람의 감염에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스 바이러스, 콩과 식물을 숙주로 하는 코모바이러스, 모기와 포유동물을 오가며 생활하는 신디비 바이러스 등은 각각의 유전체는 세포 속에 있는 mRNA와 구조가 매우 닮았습니다. 세포에도 비슷한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바이러스 탈출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 가설은 독립기원설입니다. 독립기원설은 바이러스와 세포가 각각 독립적으로 출발해 서로의 진화에 영향을 주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예시가 되는 것은 레트로바이러스로 제한적이며, 그나마 레트로바이러스의 친척인 레트로 트랜스포존에서 유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기원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기원 가설이 모든 바이러스의 탄생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무엇일까요? 2015년 미국의 구스타브 교수는 바이러스의 기원을 제4의 생물 영역설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바이러스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즉, 원시 생명이 출현 시 원시 바이러스가 분화되었고 독립적으로 살다가 세포에 기생하면서 수많은 진화를 이룬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을 반박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 거대 바이러스인 클로스 뉴 바이러스를 발견한 슐츠 박사는
바이러스는 수억 년 동안 숙주세포의 유전물질을 뺏어오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독립적인 생명체가 아닌 하나의 입자로서 수억 년 동안 숙주세포의 유전물질을 강탈해왔을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논쟁이 되는 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논쟁을 하던 변하지 않는 점은 이 바이러스라는 물질은 항상 저희 옆에 존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DNA 중 약 8%가 바이러스에서 왔으며 생명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바이러스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